어머님, 새벽 5시에 어디 가세요? 그날 새벽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저는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65세의 시어머니가 운동화 끈을 조이며 밖으로 나서는 모습을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 뒤에 숨겨진 우리 가족을 향한 할머니의 간절한 사랑을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람 엽서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늘 기쁨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미영, 45세입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어머님과 함께 산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네요. 남편과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민준이까지 평범한 사인 가족의 일상은 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6시 30분 알람에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했는데 이상하게도 어머님이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평소보다 일찍이네요. 응, 잠이 잘 안 와서. 밥 해야지. 태연이 출근해야 하는데. 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얼굴도 조금 피곤해 보이고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지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더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하는 게 빨라. 어머님은 고집스럽게 가스레인지 앞에 서셨습니다. 등이 예전보다 더 굽어 보였지만 여전히 뚝딱뚝딱 아침 준비를 해내시는 모습이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나이가 65세신데 아직도 우리 식사 준비를 도맡아 하시다니. 좀 더 편히 쉬시면 좋을 텐데. 아침을 먹는 내내 어머님이 자꾸 하품을 하시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도 평소 같으면 일찍 자야지라며 잔소리를 하실 텐데 오히려 조용히 드시기만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많이 피곤하세요? 16살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할머니를 정말 많이 따르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민준이는 밥 많이 먹어야 해. 키 더 커야지. 할머니가 요즘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던데?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가족들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인데 어머니 걱정만큼은 누구보다 세심하거든요. 그냥 나이 먹으니까 잠이 없어져. 일찍 일어나서 뭐라도 하는 게 낫더라고. 어머님의 대답은 뭔가 어색했습니다. 시선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시고 평소 같으면 나이 타령하기엔 아직 젊다고 하실 분이 갑자기 나이를 핑계로 대시다니요. 뭔가 이상하다. 어머님이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그날 오후 집에 일찍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깜빡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잠든 모습이 너무 깊게 주무시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현관문 소리만 나도 금방 일어나시는 분인데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미영아, 언제 왔니? 깜짝 놀라며 일어나시는 어머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어져 있고요. 어머님, 몸살기라도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야, 그냥 낮잠을 좀 잤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지쳐 보이셨거든요. 어머님이 이렇게 낮에 깊게 주무시는 건 처음 보는데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머님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시니까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는데 어머님이 밥을 거의 드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입맛이 없으세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드시나? 아니야. 별로 배가 안 고파서.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남편도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어머니가 평소 같으면 내가 뭐 아픈 데가 있다고 그래라며 펄쩍 뛰실 텐데 오늘은 그냥 조용히 고개만 저으시더라고요. 괜찮다니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런데 그때 민준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어제 새벽에 나가시는 거 봤는데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의 수저드는 손이 잠시 멈췄고요. 새벽에 어디 나가셨다는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어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서 창문으로 봤거든요.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몇 시였는데? 새벽 5시쯤이요. 새벽 5시에 외출이라니. 어머님이 그 시간에 어디를 가신 거지? 어머니, 새벽에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그냥 산책. 요즘 잠이 없어서 일찍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 산책이라고 하셨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산책을 나가시는 분이 그렇게 피곤해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런 것 같아. 평소와 다르게 피곤해 하시고, 새벽 산책이라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어머님이 언제부터 그런 습관이 있으셨나? 글쎄, 내가 아는 한은 없었는데, 오히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분이시잖아. 남편도 어머님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어머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 못 하실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건강상 문제라면 왜 숨기실까?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님과 1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변화는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경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현관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살며시 다가갔더니 어머님이 운동화를 신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깜짝 놀라시며 돌아보시는 어머님의 표정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아, 미영아. 깨웠구나. 어디 가세요? 이른 시간에. 응, 산책. 어제 말했잖아.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머님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정말 그냥 산책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머님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어머님의 표정 정도는 읽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어. 어머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뭔가가. 어머님이 나가신 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머님의 작은 뒷모습이 골목을 걸어가시는 게 보였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님이 65세의 나이에 새벽마다 집을 나서시는 이유가 정말 단순한 산책일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문제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20분. 어머님은 대체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피곤해 하시면서도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시는 걸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발소리도 평소보다 무거워 보이고 한숨 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내일은 꼭 어머님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 혹시 어머님이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야. 그렇게 저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부터 저는 어머님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마다 어김없이 외출하시는 모습, 돌아오실 때의 지친 표정, 그리고 평소와 달라진 말투까지. 단순한 산책이라고 하셨지만 65세의 할머니가 매일 새벽 1시간 넘게 밖을 돌아다니신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1시간 반이나 일찍 일어나는 거라 몸이 힘들긴 했지만 어머님의 행동이 너무 신경 쓰여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과연 어머님은 정확히 새벽 5시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매신 채 골목을 걸어 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산책을 나가시는 건가? 그럼 1시간 후쯤 돌아오시겠지.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6시, 6시 30분, 7시. 어머님은 7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어요. 2시간 넘게 나가 계셨던 거죠.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살짝 내다봤더니 어머님의 모습이 나갈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숨도 약간 가쁘셨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뭔가 피곤한 것을 넘어서 지쳐 보이셨습니다. 산책으로 저렇게 힘들어 하실 리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를 다녀오신 걸까? 아침 식사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산책 어떠셨어요? 좀 힘드셔 보이시던데요. 어머님은 수저를 들던 손을 잠시 멈추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응, 그냥 조금 멀리 갔다 왔어. 날씨가 좋더라. 어디까지 가셨는데요? 동네 뒷산, 공원. 뒷산 공원이라면 우리 집에서 꽤 멀어요. 걸어서 왕복하면 1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리죠. 65세 어머님이 매일 그 먼 곳까지 산책을 다니신다고요? 할머니, 뒷산까지요? 너무 멀지 않아요? 민준이도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아직 건강하거든.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숟가락을 들 때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어요. 뭔가 이상해.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님은 어김없이 나가셨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는지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려고 현관 앞까지 나가봤어요. 어머님은 우리 집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뒷산 공원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시더라고요. 뒷산 공원은 저쪽이 아닌데? 더 따라가 보고 싶었지만 혹시 어머님이 알아차리시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하지만 확실해졌습니다. 어머님은 뒷산 공원에 가신 게 아니었어요.
2시간 반 만에 돌아오신 어머님은 이번에도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운동화 바닥에 뭔가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얀 가루? 뒷산에 가셨다면 흙이 묻어야 정상인데.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가족회에 비슷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머니, 요즘 새벽 산책을 매일 나가시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남편이 정중하게 여쭤봤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몸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 그런데 너무 일찍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시니까 걱정이 돼요. 제가 덧붙였더니 어머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시더라고요. 내가 뭐 어린애냐? 산책 못 다닐 정도로 늙었나?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무리하는 거 없어. 그냥 걷는 거야, 걷는 거. 어머님의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온화하신 분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까? 뭔가 숨기실 게 있으신 건가? 며칠 뒤 화요일이었어요. 어머님이 산책을 다녀오신 후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에 옷을 넣는데 어머님의 바람막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냄새였는데 기계기름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화학적인 냄새 같기도 하고요. 분명히 산이나 공원에서 나는 냄새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머니를 확인하니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 같은 건데 글씨가 흐릿해서 잘 안 보였지만 새벽 4시 30분이라는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새벽 4시 30분 영수증? 어머님이 그 시간에 뭔가를 사신 건가? 산책 중에 무얼 사실 일이 있을까? 마음속으로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머님 물건을 뒤진 것 같아서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목요일 새벽 이번에도 어머님의 외출을 지켜보는데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이 작은 가방을 메고 나가시더라고요. 산책할 때 가방까지 들고 가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검은색 작은 크로스백을 말이에요. 2시간 후 돌아오실 때는 그 가방이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가방 끈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가방에 뭘 넣고 오신 걸까? 산책하면서 뭘 주워 오신 건가? 점점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날도 어머님은 많이 지쳐 보이셨고 밥도 평소보다 적게 드시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산책을 조금 쉬시는 게 어떨까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등학생인 민준이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그래? 어머님이 예전보다 훨씬 날카롭게 대답하셨어요. 어머니, 우리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혹시 다른 이유로 나가시는 건 아니고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넌지시 떠보려고 했더니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 산책이라니까. 왜 자꾸 나를 의심하는 거야? 어머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평생 점잖으시던 분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 온 가족이 놀랐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만해.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까지 들렸고요. 어머님이 방에 들어가신 후 저희끼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평소 성격이 아니세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건 처음이에요.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민준이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 어머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실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해. 혹시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아닐까? 혼자서 병원 다니시는 건 아니고,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셨다면 저희한테 말씀하셨을 텐데. 그럼 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어머님이 나가신 후 조금 뒤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평소처럼 큰 길로 나가셨는데 놀랍게도 버스 정류장에서 멈춰 서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새벽 버스가 와서 타고 가셨어요. 버스를 타고 가신다고? 그럼 산책이 아니라 어디 특정한 곳에 가시는 거잖아. 저는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그 버스를 따라가려 했지만 새벽이라 택시도 잘 안 잡히고 결국 어머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산책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으셨고 그것을 저희에게 숨기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혹시 큰 병에 걸려서 혼자 치료받으러 다니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심각한 문제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머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지 못하실 정도로 심각한 일이 뭘까? 혹시 우리 가족에게 피해가 될까봐 혼자서 감당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65세의 어머님이 새벽마다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거짓말로 숨기고 계신다는 것.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내일은 꼭 어머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봐야겠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창밖으로 또 다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나셔서 어디론가 떠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진실을 알게 될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요. 어머님이 매일 새벽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가족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월요일 아침 어머님이 새벽 외출해서 돌아오시자마자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야기 좀 할까요? 어머님은 물을 마시려던 손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뭘? 어머님이 요즘 새벽에 나가시는 일 말이에요. 그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그 소리야? 산책이라고 했잖아. 어머님, 저 어제 봤어요. 버스 타시는 거. 어머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셨어요.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죠. 미영아, 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세요? 어머님은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가족인데요. 가족이면 뭐든지 알아야 하나? 나도 내 사생활이 있어. 평생 듣지 못한 어머님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사생활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어머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실까? 정말 못할 말씀이 있으신 건가? 그날 오후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어머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라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되어서 그래요. 혹시 아프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남편이 정중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도와줄 것도 없고 아픈 곳도 없어. 그냥 내 일에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어머니, 됐어. 더 묻지 마. 어머님은 그렇게 소리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셨죠. 오늘 저녁은 나 없이 먹어. 밥도 각자 알아서 해 먹고, 각자 알아서 해 먹으라고. 15년 동안 매일 저희 밥을 차려주시던 어머님이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어머님이 나가신 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민준이는 숙제하는 척 하면서도 계속 현관문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고 남편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죠. 엄마, 할머니 화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심하게 물어본 건 아닐까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가족이 서로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할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내실까? 정말 그랬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실까요? 밤 9시가 되어도 어머님은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8시면 집에 계시는 분인데 말이에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심하게 추궁한 건 아닐까? 어머님이 정말 화가 나서 집을 나가신 건 아닐까? 10시가 넘어서야 어머님이 돌아오셨어요. 편의점 봉지를 들고 계셨는데 아마 저녁을 사드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어머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님은 저희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침에도 인사만 간단히 하시고 밥도 당신 것만 차려서 드시더라고요. 어머니, 아침 드시고 가세요. 남편이 말씀드려도 알아서 먹는다고 하시면서 당신 방에서만 계셨어요. 새벽 외출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나가시는 것 같았어요. 4시 30분쯤에 나가셔서 7시 반쯤 돌아오시곤 했죠. 어머님이 저희를 완전히 피하고 계셔. 이러다가 정말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어머님이 또 밖으로 나가시려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요. 그냥 걱정되어서 그랬던 건데. 어머님은 신발을 신던 손을 멈추시고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지금까지 이 집에서 15년을 살았어. 15년 동안 너희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다고.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 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캐묻고 의심하고 나도 내 인생이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어머님, 저희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이 맞아. 우리가 어머님을 거짓말쟁이 취급한 거나 다름없었어. 죄송해요. 정말 걱정되어서 그랬어요. 걱정은 무슨. 그냥 나를 믿지 못하는 거잖아.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날 밤에도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고요. 목요일 아침 민준이가 학교 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랑 화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그러고 싶은데 할머니가 말도 안 받으셔. 할머니가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어젯밤에 방에서 한숨 쉬는 소리 들렸어요. 민준이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어머님도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네. 처음에는 단순히 걱정되어서 시작한 일인데, 그날 오후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어머니가 너무 마음 상해하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 혹시 정말 우리가 몰라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그것도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 채로 지낼 수는 없잖아.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어머님을 더 상처 주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었거든요. 금요일 새벽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님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대신 조용히 뒤따라가서 어디로 가시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어머님이 4시 30분에 나가신 후 저도 급히 옷을 입고 따라 나갔습니다. 멀리서 어머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생각했어요. 이게 옳은 일일까? 어머님이 알면 더 화내실 텐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 이렇게라도 알아낼 수밖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님이 5시 5분 버스를 타셨어요. 저는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머님이 어디서 내리실까 눈을 부라리며 지켜봤는데 시내에서 꽤 먼 곳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어머님을 따라갔는데 상가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이라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 중에서도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새벽 배송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배송센터? 어머님이 거기서 뭘 하시는 거지?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어머님이 작업복 같은 옷을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유 상자들이 가득 실린 자전거를 끌고 나오셨어요. 우유 배달? 어머님이 우유 배달을 하고 계신 거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65세의 어머님이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은 자전거에 올라타서 주택가 쪽으로 향하셨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어머님이 집집마다 문 앞에 우유를 놓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 어머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모르게. 2시간 정도 지나서 어머님이 모든 배달을 끝내고 배송센터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셨죠. 저는 어머님이 버스를 타기 전에 급히 먼저 돌아와야 했어요. 어머님이 집에 도착했을 때 제가 없으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님이 우유 배달을 하고 계셔. 그것도 우리 몰래. 도대체 왜? 어머님이 돌아오셨을 때 평소처럼 지친 모습이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2시간 넘게 자전거를 타고 집집마다 우유를 배달하셨으니까요. 65세의 나이에 새벽마다 그런 힘든 일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날부터 저는 어머님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머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숨기시는 건지, 이제는 정말로 진실을 알아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어머님이 우유 배달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어요. 직접 말씀드리자니 어머님이 더 화내실 것 같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토요일 아침 어머님이 새벽 외출을 다녀오신 후 평소보다 더 지쳐 보이셨어요. 아침 준비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방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아침 안 드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방 앞에서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피곤하시나 봐. 그냥 놔둬. 제가 민준이에게 말했더니 민준이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할머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게. 나도 걱정이 돼. 그럼 왜 계속 할머니를 의심하세요? 어라? 민준이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야. 엄마는 할머니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민준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16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민준아,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할머니가 숨기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민준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오후 남편이 출근하고 어머님이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저는 민준이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민준아, 너 할머니가 새벽에 뭘 하시는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어요. 뭐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달 전부터요. 한 달 전부터? 그럼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혼자 알고 있었다는 거야? 왜 말 안 했어?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민준이의 대답에 기가 막혔어요. 손자한테만 비밀을 털어놓으시고 저희 부모에게는 숨기셨다니요. 할머니가 뭐 하시는지 말해봐. 엄마가 알면 반대하실 거예요. 반대? 뭘 반대한다는 거야?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우유 배달 일을 하세요. 비록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민준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유 배달? 정말? 네. 새벽에 자전거 타고 집집마다 우유 갖다 주시는 일이요. 언제부터? 2달 전부터요. 2달 전부터? 그럼 우리가 처음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부터 이미 하고 계셨던 거네. 민준아, 할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알아? 민준이는 잠시 주저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제 과외비 때문이에요. 과외비? 네. 할머니가 제가 좋은 대학 가려면 과외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65세의 할머니가 손자 과외비를 벌기 위해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하고 계셨다니. 그래서 할머니가 혼자 그런 결정을 하신 거야?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어요. 할머니 나이에 그런 힘든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랬구나. 근데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서 절대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 할머니가 왜 우리한테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까? 엄마가 반대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미안해 하실까 봐서요.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어머님이 우리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거네요. 민준아, 그럼 너는 할머니를 도와드린 거야? 가끔 새벽에 깨면 할머니 나가실 때 현관까지 바래다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오시면 따뜻한 물도 끓여드리고요. 민준이가 그런 일까지 했다고?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도 걱정됐을 텐데. 할머니가 꼭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 의심하시는 거 보니까 말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민준이의 말에 뜨끔했어요. 제가 어머님을 의심한다고 생각했다니. 엄마가 할머니를 의심한 게 아니라 걱정되어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자기를 믿지 못한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날 저녁 어머님이 외출해서 돌아오시자 민준이가 달려갔어요. 할머니, 오늘 힘드셨어요? 괜찮아. 우리 민준이는 공부 잘했나? 네. 할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민준이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민준아, 엄마가 할게. 괜찮아요. 할머니가 피곤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민준이는 능숙하게 라면을 끓이면서 할머니께 물도 가져다 드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죠. 어머님도 민준이의 정성에 감동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민준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할머니가 힘드시니까 당연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저만 이 가족에서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민준이가 이미 부엌에서 할머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준아, 뭐해? 할머니 아침 준비해 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할게. 괜찮아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민준이가 끓인 미역국 냄새가 부엌에 가득했어요. 16살 아이가 할머니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요리를 한다니. 어머님이 부엌으로 오시더니 민준이가 끓인 미역국을 보시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민준이가 이런 것까지.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민준아. 그 순간 저는 묘한 질투심을 느꼈어요. 1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이런 감사 인사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어서요.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오후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민준이가 어머니 일을 다 알고 있었대. 정말?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어머니가 우유 배달 하신다는 것도 알고 도와드리기도 했다고 해.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네. 응. 민준이한테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는 비밀로 하셨어.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반대할까 봐서. 그리고 미안해할까 봐서. 남편도 착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내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민준이만 믿고 우리는 믿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나름의 배려였을 거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서운했어요. 왜 손자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고 저희한테는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그날 밤 민준이 방에 가서
이야기를 더 나눠봤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정말 힘들어 보이시지? 네.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요즘 많이 피곤해 하세요. 그래도 계속 하시려고 하시고? 네. 제가 그만하시라고 해도 안 들으세요. 민준이의 얼굴에도 걱정이 역력했어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고집 부리시는 것 같아? 제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민준이 생각은 어때?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가 그런 힘든 일 하시는 거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민준이도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까? 안 돼요. 할머니가 더 화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직접 그만두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할머니도 민준이를 믿고 의지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정작 저와 남편은 완전히 소외된 느낌이었죠. 15년 동안 이 집에서 어머님을 모셨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손자만 믿으시는구나. 물론 어머님의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저희가 알면 반대할 거고 미안해 하실 거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16살인데도 할머니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45살인데도 시어머니 마음을 모르겠어.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과연 뭘 해야 할까요?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어머님은 계속 힘든 일을 하고 계시고 민준이는 그 비밀을 혼자 감당하고 있고 저와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지내고 있으니까요. 내일은 정말로 어머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봐야겠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각자 따로 놀 수는 없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어머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후 차 한 잔을 우려서 거실 테이블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야기 좀 해요.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또 그 얘기야?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우유 배달하시는 것 말이에요. 그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찻잔을 들던 손이 살짝 떨리기까지 하셨죠. 너, 어떻게?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민준이한테도 들었고요. 어머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화가 나신 듯 말씀하셨어요. 민준이가 말했어? 내가 그렇게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민준이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말한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가 약속을 어겼네. 어머님이 민준이를 원망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걱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님,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민준이 과외비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어머님은 찻잔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게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저희와 상의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상의하면 뭐해? 어차피 반대할 텐데.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라면 당연히 반대했을 거거든요. 그래도 가족인데 혼자서 그런 결정을 하시면 안 되죠. 가족이라.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그럼 저희가 안 도왔다는 말씀이세요? 도움이라. 태연이는 매일 일하느라 바쁘고 너는 집안일 하느라 바쁘고. 그런데 민준이 과외비는 어떻게 해? 월 80만 원이나 하는데. 80만 원? 그렇게 비싼 과외를 받고 있었나? 80만 원이요? 그렇게 비싼 과외를 받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말 안 했구나. 수학이랑 영어 두 과목이야. 충격이었어요. 저는 민준이가 학원만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어머님, 그런 비싼 과외를 언제부터 받았어요? 2달 전부터. 민준이 성적이 떨어져서 좋은 대학 가려면 과외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2달 전? 그럼 어머님이 우유 배달을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네. 그런데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힘들어 하시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네. 태연이는 회사에서 진급도 안 되고 너는 집안 살림하느라 파트타임밖에 못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민준이 과외비까지. 어머님이 우리 형편을 그렇게 자세히 파악하고 계셨다니 놀라웠어요. 그래도 민준이 교육은 저희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책임져야 할 일이지.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책임져? 어머님의 말씀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작은 통장을 들고 나오셨죠. 이거 봐. 통장을 펼쳐보니 매월 16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있었어요. 우유 배달로 번 돈이었죠. 한 달에 160만 원을 버세요? 응.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3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우유 배달을 해서 160만 원. 얼마나 힘드실까? 어머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리해도 해야지. 우리 민준이가 좋은 대학 가야 하는데. 어머님의 눈빛에는 민준이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민준이 과외비가 80만 원이면 나머지 80만 원은 뭐 하세요? 어머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생활비 보태는 거야. 생활비요? 태연이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400만 원도 안 되잖아. 어머님이 남편 월급까지 알고 계셨다니. 어머님, 그렇다고 해도. 미영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정말 알고 싶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알고 싶어요. 그럼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어머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민준이 아버지, 우리 태연이가 5년 전에 사업 실패했을 때 기억나? 갑자기 5년 전 이야기가 나와서 놀랐어요. 네, 기억해요. 그때 빚이 얼마나 생겼는지 알아?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태연이가 너한테 말 못한 거야. 너무 미안해서. 남편이 왜 그런 거짓말을? 그래서 어머님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 3천만 원을 줬어. 너희 아버지 보험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지. 시아버님 보험금으로 모아두신 돈을? 어머님, 그런 소중한 돈을. 소중하긴. 내 아들이 더 소중하지.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2천만 원이 남아 있어. 2천만 원요? 매월 원금 50만 원씩 갚고 있어. 이자까지 합치면 70만 원씩. 그럼 남편이 매월 70만 원씩 빚을 갚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연이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해. 특히 민준이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어머님이 왜 우유 배달을 시작하셨는지, 왜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어머님, 그럼 우유 배달로 번 돈 중 80만 원은 민준이 과외비고 나머지 80만 원은 생활비 보태는 거야. 그러면 태연이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잖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65세의 어머님이 아들의 빚 때문에 그리고 손자의 교육비 때문에 새벽마다 그런 힘든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말하면 뭐해? 너희가 더 미안해 할 텐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좋기도 해. 어머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좋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15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늘 얹혀 사는 기분이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도움이 되고 있잖아. 어머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위축되어 계셨을까요? 어머님, 얹혀 산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집안일이야 당연한 거고, 돈으로 도움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죠. 할머니, 엄마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저희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나 봐요. 무슨 일 있어요? 민준아, 와서 앉아. 어머님이 민준이를 부르셨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다 말씀드렸어.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 말씀드렸다고요? 응. 우유 배달 일도, 과외비도, 아빠 빚 이야기도. 민준이가 저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할머니가 비밀로 하라고 해서. 괜찮아,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민준아, 너 과외비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80만 원이나? 네. 수학이랑 영어 두 과목이라서요. 왜 말 안 했어? 아빠가 힘들어 하시는 거 알아서. 그리고 할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셔서요. 민준이도 가족 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아,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나이가 아닌데. 하지만 할머니가 저 때문에 그런 힘든 일을 하시잖아요. 민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저 과외 그만둘게요. 안 돼. 어머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과외는 꼭 계속해야 해. 너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할머니가 너무 힘드셔요. 할머니는 괜찮아. 민준이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 할머니와 손자가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했어요.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다들 왜 이래? 분위기가 이상한데? 여보, 앉아요. 우리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줬어요. 어머님의 우유 배달, 민준이 과외비, 그리고 남편이 숨겨왔던 빚까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뭐가 죄송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그래도 제 빚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힘든 일을. 태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가족이잖아.
어머님이 아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이제 그 일 그만두세요. 남편이 말했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민준이 대학 갈 때까지는 해야 해. 어머니 나이에 그런 일을 계속하시면 몸이 안 좋아져요. 아직 건강해. 몇 년 더는 할 수 있어. 어머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어머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의심하고 걱정만 했지. 어머님의 진짜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거든요. 65세의 어머님이 가족을 위해 감수하고 계신 것들,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시는 마음.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어요. 어머님이 언제까지 그런 힘든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진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 우유 배달을 고집하셨고 이번에는 더욱 완고해지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남편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 있어? 당장 민준이 과외비는 어떻게 할 건데? 과외를 잠시 중단하든지. 안 돼. 민준이가 3학년 올라가는데 과외를 끊으면 어떻게 해? 어머님과 남편 사이의 실랑이는 매일 반복되었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저는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6시였는데 어머님이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이상하다. 평소 같으면 벌써 돌아오셨을 텐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 6시 30분이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시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불안정해 보이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소파에 앉으시면서 이마에 손을 대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그냥 좀 어지러워. 그때 어머님의 손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붕대가 감겨 있었거든요. 어머님, 손목은 왜 이래요? 아, 이거 넘어져서 넘어지셨다고요? 어디서요? 어머님은 대답을 피하시며 방으로 들어가려 하셨어요. 하지만 일어서시면서 비틀거리시더라고요. 어머님, 황급히 붙잡아 드렸더니 어머님이 제 어깨에 기대셨어요. 어머님,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다니까. 그냥 좀 쉬면 돼. 하지만 어머님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땀까지 흘리고 계셨거든요. 그때 민준이가 학교 가기 전에 거실로 나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민준아, 할머니 괜찮아. 학교 가야지. 할머니가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엄마, 할머니 병원 데리고 가세요. 민준이도 할머니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봐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실로 나오더니 어머님을 보고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당장 병원 가셔야겠어요. 병원은 무슨, 그냥 좀 쉬면 돼. 하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실 뻔했어요. 남편이 황급히 붙잡았죠. 어머니, 119 불러요, 빨리.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계속 무리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손목 상처는 어떻게 된 건가요? 자전거에서 넘어지면서 다치신 것 같네요. 봉합은 했지만 일주일 정도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전거에서 넘어지셨다고? 우유 배달 중에? 선생님, 환자가 65세인데 새벽마다 자전거 타고 일을 하거든요. 계속해도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65세의 새벽 노동을요? 절대 안 됩니다. 당장 중단하셔야 해요. 왜 안 되나요? 이 나이에 새벽 추위에 노출되면서 육체 노동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오늘처럼 쓰러지는 일이 또 생길 수 있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어머님이 얼마나 무리하고 계셨는지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온 후 어머님을 침대에 누인 채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두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도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셨어요. 며칠만 쉬면 괜찮을 거야. 며칠이 아니라 아예 그만두셔야 한다고요. 그럼 민준이 과외비는 어떻게 해? 또다시 같은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답답했어요. 과외 끊으면 되잖아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화가 터진 거죠. 어머님이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실려가셨는데 아직도 과외 이야기세요? 미영아, 65세 노인이 새벽마다 자전거 타고 우유 배달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어요. 그럼 내가 비정상이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늙어서 일도 못한다는 거지.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엄마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민준이가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어요. 아니야, 다 내가 늙어서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어요. 15년 동안 이 집에 얹혀 살면서 이제야 조금 도움이 되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는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이 황급히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으신 것 같았어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나 혼자 있고 싶어. 다 나가줘. 어머님이 우리를 내쫓으시더라고요. 거실에서 남편과 민준이와 함께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최악이었어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화가 나서 그랬어. 할머니 걱정되어서. 그래도 할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요. 민준이 말이 맞았어요.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았거든요. 여보, 내가 어머니께 사과드릴게. 미안해. 내가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남편도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 방에서 짐 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뭘 하시는 거지? 불안한 마음으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짐 싸는 거야. 짐을요? 왜요?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힘들잖아. 충격이었어요. 어머님이 집을 나가시려는 거였어요.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요? 경로당에 물어보니까 원룸 얻어서 혼자 살 수 있대. 원룸이요? 어머님이 혼자요? 혼자 살면 아무한테도 폐 안 끼치잖아. 폐를 끼친다고?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내가 있으니까 너희가 불편하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어머님이 정말로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고 계셨어요.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됐어. 내가 결정한 거야. 그때 남편과 민준이도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할머니, 안 돼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어머님을 붙잡았어요.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할머니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민준이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말해서 제가 무릎을 꿇고 사과드렸어요. 미영아, 일어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했어요. 어머님 마음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은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 집이 편해지는 거야. 어머님이 여전히 짐을 꾸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이 집에서 어머니가 나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 간절히 말씀드렸어요. 더 잘 살겠지. 내가 없으니까 신경 쓸 일도 없고. 신경 쓸 일이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신경 쓸 일이셨어요? 그럼 뭐야? 15년 동안 얹혀 살면서 이제 와서 일까지 하려니까 말리고. 어머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말린 이유는 걱정되어서예요. 어머니가 쓰러질까 봐서. 쓰러질까 봐서? 그럼 내가 그렇게 약해 보여? 어머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모두 그만해요. 모든 사람이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왜 이렇게 싸워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제가 다 포기할게요. 과외도 그만두고 대학도 안 갈게요. 민준아, 무슨 소리야? 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과외만 안 받으면 되는 거죠? 민준아,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님이 황급히 민준이를 안으셨어요. 할머니는 민준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꿈이야. 그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럼 할머니가 아프면서까지 일하시는 건 괜찮아요? 민준이의 말에 모두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해요.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되잖아요. 16살 민준이의 말이 어른들보다 더 현명해 보였어요. 그날 밤 어머님은 결국 짐을 다시 풀지 않으셨어요. 내일 경로당에 가서 원룸을 알아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해 봤어. 이게 최선이야. 어머님 없는 이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 거야. 어머님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정말로 집을 나가시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게 잘못이었나? 어머님이 우유 배달을 계속하시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어머님이 쓰러지신 모습을 생각하면 그 일을 계속하실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가족이 이렇게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님이 걱정되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님이 정말로 이 집을 떠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어머님이 정말로 집을 나가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만 넣으시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계셨거든요. 어머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경로당에서 괜찮은 원룸 하나 찾아줬어. 어머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급하게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제발 가지 마세요. 민준이가 어머님의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멀리 가는 게 아니야. 가끔 놀러 오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없으면 이 집이 집이 아니에요. 민준이의 울음소리에 남편도 황급히 나왔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다 생각해 봤어. 태연아. 이게 최선이야. 정말로 가시는구나. 15년을 함께 산 가족이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어머님이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대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 때문에 가시는 거죠? 어머님이 돌아보셨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제가 어제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영아, 내가 틀린 말한 게 아니야. 65살 노인이 새벽마다 자전거 타는 게 이상한 거 맞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이 걱정되어서. 걱정? 그래, 너희들이 나를 걱정하는 건 알아. 어머님이 가방을 내려놓으시더니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모르지.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민준이 과외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야.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앞에서는 처음 하는 얘기인데. 어머님이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내가 이 집에서 15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기분이었어. 쓸모없다고?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미영아, 너는 모를 거야.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15년 전에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나는 아직 60살도 안 됐어.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 네, 어머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처음 몇 년은 그랬어. 집안일도 하고 민준이도 돌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너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지더라. 부담스럽다고? 저희가 언제? 그런 적 없는데요, 어머님. 없어? 정말? 어머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미영아, 너 집안일 할 때 내가 끼어들면 어떤 표정 짓는지 알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태연아, 너도 마찬가지야. 남편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아니야, 너희가 잘못한 건 아니야.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에 자꾸 참견하면 싫을 수밖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맞아. 그래서 나도 점점 눈치 보게 되더라. 어머님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유 배달을 시작하고 나서는 달랐어. 어떻게요? 처음으로 내가 이 집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어머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매월 160만 원씩 벌어와서 민준이 과외비도 대고 생활비도 보태고 그때 느꼈어. 아,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셨구나. 어머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어머님이 민준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준이가 나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였어. 할머니, 민준아, 할머니가 밤늦게 돌아오면 따뜻한 물도 끓여주고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해주던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알아? 민준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는 진짜 할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됐어요.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도 알아. 어머님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런데 어제 너희들 반응을 보니까 알겠더라. 역시 나는 이 집의 짐이구나.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짐이 아니라 걱정되어서 그랬어요. 어머님이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잖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존경해요. 정말로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65세의 나이에 가족을 위해 그런 힘든 일을 하시다니. 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어제야 제대로 알았어요. 남편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말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어머니가 소중하니까요. 소중하다고? 네. 어머니가 아프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없는 이 집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태연아, 5년 전에 제가 사업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어머니가 아니셨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어머님 앞에 앉았어요. 제가 어머니께 갚아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머니가 또 고생하시는 걸 어떻게 지켜봐요?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뭔가를 들고 와서 어머님께 건네드렸죠. 편지였어요. 할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이게 뭐야? 제가 할머니께 쓴 편지예요. 말로 할 용기가 없어서 써놨어요. 어머님이 편지를 펼쳐보시더니 읽기 시작하셨어요. 읽으시는 동안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준아, 할머니, 제가 정말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민준이의 말에 우리 모두 울컥했어요. 할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고생이 아니야. 고생이에요. 할머니가 새벽에 나가실 때마다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진짜 소원이에요. 민준이의 말을 들으시고 나서 어머님이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렇구나. 너희들이 날 걱정한 게 정말이었구나. 네, 어머님. 정말로요. 내가 너무 외고집을 부렸나? 아니에요. 어머님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어머님이 그 단어를 되뇌시더니 갑자기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해, 다들. 내가 너무 고집만 부렸네. 어머님이 왜 미안해 하세요? 저희가 미안하죠. 남편이 어머님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우유 배달은 정말 그만두세요. 대신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른 방법? 제가 야간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수입원을 만들든지. 그건 안 돼. 태연이가 더 힘들어져. 어머니,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민준이도 한마디 했어요. 할머니, 저도 알바할게요. 주말에 할 수 있는 일 있을 거예요. 민준아, 너는 공부만 해.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할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준이의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모두 함께 울었어요. 15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집 안 나가시죠? 응, 안 나갈게. 어머님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네, 어머님. 그리고 우유 배달은 이번 달까지만 할게. 대신 민준이 과외는 계속해야 해. 어머님, 이건 양보할 수 없어. 우리 민준이 대학은 꼭 가야 한다고. 어머님의 고집스러운 미소를 보니 정말 우리 시어머님이 맞구나 싶었어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것도 혼자 끙끙 앓는 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그날의 눈물과 고백 이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건 서로에 대해 숨기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머님도 남편도 민준이도 그리고 저도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은 약속하신 대로 한 달 후 우유 배달 일을 그만두셨어요. 마지막 배달날 아침, 저와 민준이가 함께 나가서 어머님을 마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해주니까 정말 보람 있었어. 어머님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아쉬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배송센터에서 작별 인사를 하실 때 동료분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김영숙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성실한 분 처음 봤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머님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들을 보니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님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이상하게도 후회는 안 돼. 네, 그 일을 한 게 말이야. 힘들었지만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어머님의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는 어머님 같은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용기라. 그냥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는데. 그게 용기죠. 65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빙긋 웃으셨어요. 그래도 이제는 좀 편해지겠네.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이제 푹 주무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민준이 과외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직 뚜렷한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우유 배달을 그만두신 만큼 이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죠.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주말 알바를 시작할게요. 민준이가 먼저 나섰어요. 민준아,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아니에요, 아빠. 저도 우리 가족인데 뭔가 해야죠. 16살 민준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제가 제안했어요. 제가 파트타임 대신 풀타임으로 일자리를 구할게요. 그리고 민준아, 너는 꼭 필요한 과목 하나만 과외받자. 엄마가 풀타임으로 일하면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눠서 하지.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집안일은 계속 할 수 있어. 그게 내 역할이잖아. 어머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가 뭐야? 집안일이야 당연한 거지.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업무를 맡기로 했고, 저는 근처 마트에서 정직원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과외를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줄이되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죠. 한 달 후, 다행히 저는 마트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도 부서를 옮겨서 수입이 조금 늘었고요. 비록 어머님이 벌어주시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민준이 과외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다행이네. 이제 좀 숨통이 트였어.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진짜 한마음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요즘 생각해 보니까 내가 15년 동안 참 복이 많았구나 싶어. 복이요? 응. 너희 같은 가족이 있어서.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15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았지? 무슨 고생이에요? 어머님이 더 고생하셨죠. 아니야. 너희 나이에 시어머니랑 살면서 눈치 안 보고 지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어머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님, 제가 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잘하지 못하긴. 너 정말 잘했어. 다른 며느리 같았으면 진작 나가라고 했을 텐데. 어머님, 그리고 우리 태연이도 아들이 이렇게 효자인 집이 몇이나 되겠어? 남편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부족하긴. 내 아들이 최고야. 어머님이 웃으시며 민준이도 쓰다듬으셨어요. 우리 민준이도 할머니를 이렇게 챙겨주고. 정말 기특해. 할머니, 저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거라니. 요즘 손자들 중에 할머니 걱정해주는 애가 몇이나 될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동안 우리가 어머니께 잘해드린 건지 늘 고민했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었구나 싶어. 그러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지. 남편 말이 맞았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몇 달이 더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어머님이 민준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갑자기 왜요? 이번 중간고사 성적 봤는데 과외 줄였는데도 성적이 더 올랐더라. 정말 그랬어요. 민준이는 과외를 줄인 후에도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오히려 성적이 향상되었거든요. 할머니가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할머니 덕분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걸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의 희생이 민준이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목표가 생겼네. 좋은 대학 가서 할머니 자랑시켜 드려야지.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해 겨울, 어머님의 66번째 생신이었어요. 저희는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민준이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작은 상자를 건네드렸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이 상자를 열어보시니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민준아, 이거 어디서 났어? 주말 알바에서 번 돈으로 샀어요. 민준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저도 할머니께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또 그 희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그날 밤 어머님과 둘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참 웃긴 일이었어. 웃긴 일이요? 15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살았잖아. 진작 속마음을 털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요. 그러자. 그게 진짜 가족이지.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고마워. 어머님이 뭘 고마워하세요. 15년 동안 나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어머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 서로에 대한 고마움, 앞으로의 바람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의 우유 배달이라는 작은 비밀에서 시작된 일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줄 줄은 몰랐거든요.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건강하시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며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세요. 남편도 저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가끔 어머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우유 배달한 게 정말 잘한 일 같아. 왜요, 어머님?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진짜 가족이 되었을까?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그 힘들고 복잡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게 단순히 피가 섞이거나 법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희생에 감사하며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머님의 새벽 4시 우유 배달 자전거 소리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매일 아침 함께 나누는 따뜻한 아침 식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키우시는 화분에도 새싹이 돋아나고 있고요.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 같아요. 65세 할머니의 작은 자전거에서 시작된 큰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